비 오다가 다시 해가 뜬 런던의 오후 템즈 강변입니다. 우버부트도 지나가고 진짜 좋아하는 스팟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빅벤이 알려주는 5시. 제가 행복하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빠찌야 자포니까. 이렇게 어딘지 모르고 들어와서 뿅. 이 풍경 그래도 멋있죠. 애증관계. 정말 중요한 건데, 식물을 사실 때 자, 불이 들어오고 있는 런던 아이. 비가 안 왔어도 좋았겠지만 와서도 좋습니다. 이게 런던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리션입니다. 비 오다가 다시 해가 뜬 런던의 오후 템즈 강변입니다. 오늘은 플란트들은 없지만 뭐 사이사이에 가든이 보일 거예요. 런던의 도로 풍경, 또 관광지, 빅벤, 그리고 런던 아이 등을 훑으면서 제가 오늘 가려는 목적지는 로얄 페스티벌 홀이거든요. 거기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가는 길까지 여정 한번 플란트, 그러니까 식물 관련 수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저에게 특별한 장소인데, 복설 스테이션에서 빅벤 쪽으로 가다 보면 선상 펍이 있어요.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제가 처음 런던에 왔을 때 정말 십몇 년 전에 템스 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있네요. 근데 여기는 템스 강변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에서 데크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지하까지 있어요. 그래서 배기 때문에 지금 만조 상태거든요. 물이 꽉 차 있죠. 배도 둥둥 뜹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랑하던 선상펍 인사하면서 슬슬 빅벤 쪽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식물 키우기 어떠신가요?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몇십 년 차 경력자들, 전문가들도 계시겠죠.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 있으신 분도 계시고, 플란트가 주는 거는 가장 큰 건 힐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시간 안 들이고 많은 시간 안 들이더라도 식물들을 쭉 한번 훑거든요. 그래서 식물들과 교감하고 그 식물들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제 루틴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이 정화되는 느낌? 물론 노래진 잎들을 보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런 애들은 일부,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상쾌한, 제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식물은 제 일상의 시간으로 녹아지면 그때부터는 더 큰, 제가 얻는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헬기 타고서 어디 가고 싶네요. 어떤 VIP인지. VIP Very Important Plant. 제가 그렇게 가끔 생각하죠. 지금 우리 집에 계신 코코넛 야자가 가장 그렇습니다. 제가 와, 지금 강물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세요. 강물이 어마무시하게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약간 해변처럼 있거든요. 근데 해변 산책로, 아니, 해변이 아니라 이제 강변이죠. 강변 산책로 전혀 없이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밀물 시기. 썰물이 오면 거의 한 5m? 그 정도 산책로가 생겨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죠, 밑에. 저기 빅벤 보이시죠? 빅벤 쪽으로. 제가 이 길은 예전에 출퇴근하던 길이거든요. 운동 삼아 걸어서. 거의 환상이었죠, 진짜. 퇴근할 때는 안개 속에 셜록 홈즈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빅벤에 둘러싸인 안개 속을 걸었죠. 그런 런던의 매력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플란트 키우기 쉽냐고요? 네, 정말
한국에서도 제가 올해 방문해서 식물들 가격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식물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이소 이런 데는 좀 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국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더 살 수도 있고. 자,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브리지인가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지금 어느 다 굴다리를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굴다리를 건너고 있고, 저기 빅벤, 저쪽으로 가면 웨스트민스터 브리지가 나오거든요. 그쪽을 걸어가서 강을 건넜다가 골든 주빌리 브리지, 제가 한번 초반에 영상 올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여정으로 오늘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짜잔, 저 멀리 보이는 런던 오셨던 분은 무조건 들리는 빅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리고 그 앞에 런던 아이까지 조금 보입니다. 이 산책로가 좀 한적하고 산책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길로도 애용하고 있었죠. 근데 저 웨스트민스터 브리지를 넘는 순간 갑자기 관광객들이 정말 밀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신도림역, 우리나라 신도림역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은 영국에서는 제가 얼마 전 쇼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듯이 존 루이스 같은 백화점 플란트들은 꽤 비싸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랜트 자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란트에 컷을 더해서 약간 플랜테리아 느낌으로 팔기 때문에 한 번 더 디자인 감성이 추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트 자체만은 뭐 가든 센터에서 10파운드에 팔면 될 걸 존 루이스로 가면 30파운드가 되는 거죠. 10,000원이 30,000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화분을 따로 고르시고, 그리고 안에 식물을,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고르고 따로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식물 쇼핑을 저는 많이 하느냐, 저는 주로 딸 학교 갈 때 내려주는 곳이 세인즈버리, 큰 세인즈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인즈버리에 내려주고 오는 길에 그냥 리프레시 할 겸 플란트를 사기도 하고요. 세인즈버리가 꽤 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교 불가인 것 같아요. 이케아보다 더 쌀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케아는 크로이든이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죠. 좀 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갈 때 저번처럼 맘먹고 코코넛 야자를 사러 갈 때, 그리고 저는 이케아에서 산 식물들을 말씀드려보면 제일 처음에 투자했을 때 겁도 없이 오르비폴리아를 샀습니다. 그때 그냥 그 스트라이피 있는 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동그랗고 크고 부채 같기도 하고. 그때 12파운드였거든요. 엄청 큰 거, 엄청 큰 칼라디아 오르비폴리아. 자, 빅벤 살짝 보면서 천천히 걸어볼게요. 그거를 12파운드에 구입해서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사가지고 주변에서 뭐 맥도날드 같은 거 먹고, 엄청 더웠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커피 마시고 다 하고서 딱 차에 탔는데 우리 애가 어디 갔나 이거죠. 칼라디아 오르비폴리아 어디 갔니? 없는 거예요. 딴 가구 이런 것들은 실어놓고 차에. 그래서 봤더니 계산대 옆에 덩그러니 몇 시간째 놓여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던 게 그날 날씨가 정말 더웠거든요. 정말 찜통 더위, 며칠 안 되는 그 찜통 더위에 이 칼라데아가 정말 이렇게 까칠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더위를 피해서 이케아 매장 안에 있었던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데려와서 정말 잘 키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누가 힘들대? 나는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신감 뿜뿜. 응? 나는 식물 키우기 시작한 지 거의 3번째, 탑3
그러니까 순서였어요. 오르비폴리아 드린 게. 그러고 나서 그냥 너무 잘 키우길래 잘 할 줄 알았죠. 근데 영국은 겨울이 길고 거의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이상이 춥고 습하기 때문에 또 해도 되게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잘 지내는가 아닌가가 그 아이의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갈림길의 시작이에요. 저는 처음 플란트를 들이기 시작한 게 한 5월쯤부터 해서 자신감 막 살아나서 7월쯤 칼라디아 오르비폴리아 들이고, 그리고 겨울을 났는데 갑자기 잎이 노래지고 타들어가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는 물을 안 준다고 했는데 과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펄라이트 같은 것도 몰랐죠. 펄라이트가 중요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들어온 흙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 대부분 가든센터에서 파는 식물들은 흙이 되게 꽉 차 있거든요. 통기성이 전혀 없는 흙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보내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 나름 전문가가 된 거예요. 2, 3년이 흘러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식물을 하나둘씩 키우고 싶다. 식물을 보니까 조금, 저도 그랬거든요. 왜 식물을 들였냐. 저는 집에 정말 식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엄마는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우리 집에 와서도 식물을 사놓고 가실 만큼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 이름도 관심 없었고, 바로 엄마가 가시자마자 죽었고 버렸고 그런 거의 반복이었는데, 식물은 제가 코로나 때 집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집을 고쳤어요. 내장을 살짝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플란트가 필요했어요. 단지 그 이유. 내 목적은 오로지 인테리어, 플랜테리어로서의 너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드린 것들은 뭐 정말 죽어가는 식물 살리기 프로젝트, 초짜가 겁도 없이. 그래서 막 뭐 1,000원 뭐 안쪽 내외 하는 가격들의 죽어가는 식물들을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 애들이 살아나는 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칼라디아 같은 것도 사보고, 그리고 근처에 나무들 꺾어서 수경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실험을 하다가 자신감이 생긴 케이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만 해도 제가 이 채널이 식집사 채널이 아니었어요. 이 벽에는 예전에 안 이랬었는데 하트가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식집사 채널이 아니었었는데 식물을 점점 들이고, 그리고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있던 식물들이 커가고, 그게 자연적으로 제가 내 채널은 식물 채널이구나, 내 채널은 식물 집사로서의 채널이 더 성격이 강하구나, 제가 깨달은 거죠. 자, 여기 우버보트도 지나가고 잠깐 멈춰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좀 날이 이제 흐려지고 있네요. 해가 났었는데 잔잔한 템즈강 방변에 아름답습니다. 아우, 지나간다고 빵빵거리는 보트. 저 길이, 저 브릿지가 웨스트민스터 브릿지거든요. 뭐 웨스트민스터 앞에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어요. 단순한 게 최고죠. 그렇게 해서 식집사 채널이 된 리샤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지하던 제가 이렇게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혀 식물하고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니었는데 그게 제 기쁨이 된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집은 점점 식물원이 돼가고 당당하게 이제 나 식물 유튜버야 이러고 식물도 막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더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식물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약간 채널이 성격이 캄하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용하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좀 제 발로 뛰어가면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가든센터 궁금한 곳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또 그것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네요. 자, 이쪽에 그 촬영하는 스팟입니다. 웨스턴민스터 브릿지 왼편으로, 남단에서 왼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뷰가 나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팟이거든요. 이 스팟에서 사진 찍으려고 다 이러고 있죠. 자, 이 다리를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관광객들의 파도 속에서 헤엄쳐야 돼요. 일단 저는 저쪽으로 가진 않고 런던 아이로 직행하진 않고 다리를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또 플랜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뭐가 힘들었는지. 저 오늘 아이비가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공사장에서 들여온 아이비 결국은 죽어서 이렇게 분수도 있고, 오늘 바깥에다가 가든에다가 방류 더 이상 실내에서 케어를 못하고 죽을 목숨이니 빗물 좀 더 받다가 너 갈 길 가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가든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죽는 식물 연연해 하지 말자. 잎이 타들어가도 그게 그러니까 식물이다. 온전하지 않은 잎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조화를 키워야 되죠. 조화를. 근데 그거 아시나요? 조화를 사러 가면 너무 놀랍게도 조화가 생화인 척 하려고 막 그 타들어가는 잎, 뭐 새순 이런 거 표현을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잘 한 거일수록 비싸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뭐 좀 허름하고 찢어지고, 저 여인초 잎도 얼마 전에 찢어져가지고 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끝에가 본드 칠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풀칠이 돼 있는 거죠. 좀 건조했었고. 그래서 새 잎이 잘 펴지려면 좀 촉촉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건조하게 키우다 보니까 여인초 새 잎이 찢어져서 나게 됐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키우면서도 찢어지고 새로 딱 펴지면서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완벽한 잎을 원하려면은 뭐 그냥 부채 하나, 플라스틱 잎 하나 사서 꽂아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싫잖아요. 플라스틱을 살아있지도 않고 산소도 배출해주지 않는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 집에 먹방 약간 전혀 빛이 안 들어오는 코너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화를 어떻게 거저 얻었는데, 조화 같은 산세베리아예요. 스네이크 플란트.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화를 억셉했죠. 와, 여기 런던 아이가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저기 런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런던 아이 쪽으로. 지금 런던은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들어가 봤냐고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좀만 더 하면 20년 가까이 런던에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단점. 여행객이 아니라 현지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 뭐 프라하에 사는 사람이 프라하성 갔을까요? 카이로에 사는 사람이 피라미드에 들어가 봤을까요? 들어가 볼 수 있나? 저도 카이로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여행객이 아니니까 그냥 맨날 보이는 거 뭘 굳이 들어가? 이러는 거죠. 근데 한번 여기서 드리는 미사 같은 건 참석해보고 싶더라고요. 성가대 음악도 들어보고 싶고.
얼마 전까지 작년만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에 다 스캐폴딩이 돼 있어서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스캐폴딩 띄고 봐봐요. 관광객들 진짜 많아요. 관광객들 너무 많아. 관광버스. 야, 2층 버스 관광. 내렸다가 타고 내렸다 타고 하는 거죠. 이제 빽빽해지기 시작합니다. 와우. 저는 옥스포드 스트리트 이런 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리젠트 스트리트. 쇼핑하러 절대 안 가는 곳. 거기는 관광객들이 쇼핑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첼시나 아니면 그냥 조금 멀더라도 킹스턴, 그러니까 좀 외곽이지만 킹스턴, 그리고 그냥 동네 하이 스트리트 그래서 쇼핑하는 걸 더 즐겨요. 특별하게 멀리 안 갑니다.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자, 속도 안 나니까 이 김에 디테일하게 웨스트민스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애착하고 있는 식물은 무엇인가? 요즘에 조금 애지중지하는 애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코넛 야자예요. 햇빛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햇빛 대신 등을 켜주고 있고요. 굳이 식물등 아니어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등을 켜주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유카가 새순이 나오고 있는데 4개나 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햇빛이 부족한데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은 가을에 햇빛은 부족하고, 게다가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등을 켜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까지 식물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불을 켜주니까 제 관심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식물들이죠. 그리고 좀 큰 애들이 더 눈에 더 보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물리적으로 시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럴 때는 작은 다육이 같은 것들이 보이지만 여기서 많은 세계의 랭귀지가, 좀 시끄럽더라도 마이크를 제가 끼질 않고 있어가지고, 자, 이게 신호를 잘 지키는, 그나마 그냥 건너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그냥 건너거든요. 여기 시내라서 조금 신호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강변으로 조금 걸어가 볼까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파란불이 켜져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내려가 볼 수 있을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 인파를 뚫고 한가하게 가보고 싶어요. 나름 센터에 살고 있지 않는 저에게는 이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자, 런던 아이 와보신 분 많죠? 맞나요? 런던에 와보셨으면 런던 아이는 뭐 잘 보이니까. 런던 아이 저는 타긴 타봤는데, 이게 굳이 돈 내고, 저런데 저희가 여행을 다녀도 굳이 돈 내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런던에는 오시면 스카이 가든이라고 있거든요. 스카이 가든. 그래서 런던 아이를 가느니, 뭐 런던 아이도 좋죠. 런던 아이도 좋은데 스카이 가든에서 보는 뷰도 꽤 괜찮습니다. 거기는 또 공짜고요. 대신 미리 월요일마다 방출되는 티켓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 2주 전, 3주 전 미리미리 예약해서 스카이 가든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거기 가면은, 가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저도 10월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10월에 스카이 가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가봤을 때는 식물에 대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 인테리어만 좀 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면 식물들만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전에 큐가든도 멤버였었는데 큐가든을 왜 갔나 몰라요. 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식물 그때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딸이 어렸으니까 어디라도 좀 피크닉 할 겸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큐가든을 좀 가보고 거기서 꽃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띵띵 빅벤 종소리. 5시를 알리는 빅벤의 종소리입니다. 5시 정각. 저는 공연이 7시 반 시작이라 이제 종 5번 치나요? 2번째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 울리려나? 5번 맞네요. 5번만 울리네. 5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빅벤이 알려주는 5시. 저는 또 식물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주 가끔 사거든요. 우리나라 당근마켓 같은 거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거기서 작정하고 팔려고 파는 사람 말고 가끔 이사 가려고 땡처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식물은 못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사람은 진짜 땡처분해요. 저가 키우고 있는 가장 큰 식물 유카, 그것도 5파운드에 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5파운드에 제 키만한 식물. 그리고 또 드라세나 마지나타, 그것도 화분까지 포함해서 5파운드. 놀라운 가격에 그렇게 중고로도 식물을 드리고 있어요. 사기도 하고. 식물에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희귀 식물의 매력을 잘 못 느끼고 비싼 식물의 매력을 잘 못 느끼거든요. 또 그런데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앞으로 저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는 좀 소박하고 검소하고 스트레스 없는, 내가 결국 죽인다 한들 경제적인 타격은 없다, 이런 정도의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있다. 식물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에 식물은 그냥 부수적인 엑스트라, 내 배경들, 백그라운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애정을 주셔야죠. 애완동물 키울 때도 그러지 않나요? 그게 내 인생을 너무 장악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힘들어지고, 관리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잘 해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받고 줄 수 있는 것들 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팽 돌아서 칼라데아처럼 죽어버리고, 그래도 슬퍼하지 않기. 저는 미련 갖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죽은 칼라데아가 한 3개 한, 칼라데아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 오르비폴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로지 이름도 까먹었어요. 되게 많이 샀어요. 한 5개, 6개 샀던 것 같아요. 엄청 구매하다가 여기 길이 막혔네요. Pedestrian use other footway. 여기를 못 쓰니까 건너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샀는데 정말 잘 크다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이유 없이 삐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삐져.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분들도 삐지는 분 갑자기 이유 없이 삐지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잎이 돌돌 말려요. 경험해 보시죠. 잎이 돌돌 말리고, 그리고 흙은 축축한데 잎은 마르고 있고, 그리고 하염없이 잎들이 다 잘라줘도 이제 막 잎이 2-3개 남는 상황. 20개였다가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는 아르헨티나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실버리한 그린에다가 끝에 엣지가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 약간 기다란 럭비공 모양의 잎이고요. 그거를 여기 뭐지? 여기 들어가 볼까요? 런던에는 이렇게 공원이 많이 있어요. 팔손이 나무.
우리나라 남해 자포니카, 파tsi아 자포니카. 이렇게 어딘지 모르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잘 크다가 죽은 애를 간신히 또 살렸거든요. 잎 하나도 없던 애를 살렸는데 그 애도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모든 거를 그렇게 애정 삼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내주고 새로 잘 자라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많죠. 정말 늦게 크고 있는 애들도 많고. 고무나무가 그러지 않나요? 고무나무가 정말 천천히 커요. 잘 자란다고 해서 들었는데, 고무나무는 성향이 약간 외골수? 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고무나무가 한 3, 4개 있는데 대부분이 집에 딱 들여왔을 때 일단은 스톱. 일단은 그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이스태블리시가 안 될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클까 말까 망설이는 결정장애. 그거를 2년을 하고, 그리고 그 고무나무 버건디도 한 2년 만에 급성장 요즘 하고 있거든요. 딱 때가 되니까 그때 본물 터지듯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온 모두가, 우리 가족마저도 이거 진짜냐고 혹시 가짜 아니냐고. 딸 친구는 와가지고 너도 드디어 이제 조화를 샀구나. 아니야, 이거 진짜야. 만져봐도 약간 좀 플라스틱 같잖아요, 고무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고, 고무나무는 좀 이렇게 견고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집불통 같은 느낌은 들지만 준비되면 무지막지하게 커가는 애다. 나무잖아요, 나무. 이래봬도 나무예요. 그냥 뭐 화초가 아니라고요, 고무나무. 그래서 고무나무의 매력을 요즘에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칼라데아 구출작전 해서 가져온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그 상태 그대로 요양 중입니다. 한 달 넘었는데. 그래서 두고 보고 있고요. 욕실에 있으니까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슬슬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제 찍지를 못하거든요. 런던 바이크, 보리스 존슨이 만든 런던 바이크. 하이드파크에 가시면 런던 바이크 이 바이크 꼭 타보세요. 1시간에 3파운드인가? 아니, 30분에 3파운드쯤 됐던 것 같은데, 뭐 싸진 않은데 그래도 탈만한 것 같아요. 딸하고 저는 하이드파크 갈 때마다 하거든요. 이게 만원 아일랜드 어쩜 좋죠. 비가 점점 많이 와요. 우산을 펴야겠어요. 우산을 피고 뿅. 자, 비가 와서 잠깐 멈췄다가 골든 주빌리 브리지로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로얄 페스티벌 홀로 가려고 해요. 이제 해가 저 석양이 이제 지려고 하고 있고, 비는 살짝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만조가 된 템즈 강변 진짜 물이 꽉 차 있어요. 저녁 때 되면은 이러네요. 아직 비가 꽤 오는데 우산을 꺼내야 되는지. 우산을 살짝 런던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우산을 살짝 펴보겠습니다.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런던. 런던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런던에는 겨울은 그냥 우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우기의 겨울. 그리고 런던은 한 4월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쯤부터 날씨가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6월, 7월, 8월, 올해는 9월까지도 좀 좋았는데, 그렇게 한 정말 여름 같은 여름은 2, 3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엄청 짧고 4시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 짧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좋은 날씨를 위해서 11개월을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이 많이 덥고 많이 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의 봄은 정말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리고 여름은 쨍하게 덥고 겨울은 또 시큰하게 춥고, 그런 익스트림한 그런 날씨, 사계절이 뚜렷한,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한국은. 근데 영국은 두리뭉실, 별로 안 춥지만 비 오고 으실으실 춥고, 여름은 그나마 좋지만 별로 안 덥고, 많이 더워봤자 30도 살짝 넘는 정도. 그렇죠. 식물 키우기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제가 물을 많이 안 주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제 집이 상당히 오래된 집이거든요. 영국은 대부분 빅토리안 하우스라고 해서 1890년대에 지어진 집입니다. 놀랍죠? 오, 신났어. 보트 타는 관광객들 아주 신났습니다. 그때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단열도 안 돼 있고, 저 보트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폭주적처럼 질주하는 보트. 그래서 집 자체가 건조하지 않고,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건조해요. 또 히팅을 계속 돌리면 건조해지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빅토리안 하우스들은 습하고, 그리고 제습기를 돌려야 할 정도로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안 주고, 겨울에는 저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날씨예요. 벌써 10월 다 돼가니까요. 그러면 여름에 주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줍니다. 대부분이 그냥 습한 상태로 있어요. 심지어는 100일, 금전수 같은 애들은 100일 동안도 물을 안 줬어요, 작년 겨울.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조금 더 졌으면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풍경 그래도 멋있죠. 조금 물이 똥물이에요. 오늘 비 와서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로 똥물은 아닌데. 런던의 매력은 좀 너무 특별하지 않음에 있지 않을까. 저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도 살아봤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봤는데, 런던은 여행지로서는 조금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살기에는 좋은 게, 저도 정말 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유럽은 외국인은 영원한 외국인이구나, 좀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특히 런던은 좀 외곽은 다르겠지만 동양인에게도 좀 특별하게 대우를 안 해주고, 뭐 인종차별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정말 여기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이민자로서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런던 아이가 뱅글뱅글 서서히 25분이죠. 런던 아이는 25분 동안 돌아갑니다, 한 바퀴. 그래서 런던 아이는 석양이 지는 타이밍에 오시면 되게 좋은데, 그게 참, 그러면 야경도 볼 수 있고 석양도 볼 수 있고 낮도 볼 수 있고, 그 25분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도 올라가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저기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일기예보가 맞질 않네요. 일기예보는 어디나 맞지 않는 것인지. 이제 밤문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국의 요즘의 트렌드는 뭔가요? 식물 트렌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칼라디아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참 애증 관계. 사랑하지만 힘들어.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사랑하지만 끌리는 걸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많은 게, 까탈스러우니까 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저도 스파이더 플랜트, 그러니까 나비란 맞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영어로 식물 이름은 잘 아는데 한국말로는 또 제가 검색해봐서 알아야 될 때가 많아요. 아직 초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더 플랜트가 그냥 팽 돌아선 기억이 있어요. 잘 크다가 비료를 조금 세게 줘서 그런가, 저 비료 진짜 약하게 주는데 조금 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죠. 그냥 잘 자라다가 그것도 갑자기 정말 순둥순둥하던 애가 팽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믿었던 놈이. 내가 너무나는 믿었건만,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식물은 기한이 있다. 스파이더 플랜트도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왕성한 시기가 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이제 좀 느긋하게 은퇴를 준비하는 식물들도 있고,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들의 캐릭터를 좀 존중해가면서, 걔네들 다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동물들도 성격 다 다르거든요. 강아지들도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틀린지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하나하나가 성격이 있다는 걸 존중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래, 너 성격 내가 받아줄게. 내가 좀 너그러운 식집사야. 이러면서. 그리고 경험하는 데 의의를 두면 모두가 다 좋은 식집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정말 쉬운 식물 먼저 사세요. 로얄 페스티벌 홀에 벌써 와버렸네요. 살짝 강변을 걸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기차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리네요. 기차도 가고 배도 가고 사람도 가고. 골든 주빌리 브릿지 풍경입니다. 쉬운 식물들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은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일단 금전수, 물 안 줘도 되는 거. 얘는 정말 99%가 물 많이 줘서 죽는 경우. 그러니까 물 안 주시는 분은 선인장 같은 거 3달에 한 번 주셔도 되거든요. 금전수 추천드리고요. 대신 빨리 안 커요. 얘가 살아있긴 한 건가? 얘 숨은 쉬나? 약간 그렇게 확인해야 될 정도로 좀 재미는 없고. 그리고 스파이더 플랜트. 스파이더 플랜트는 정말 잘 커요. 그리고 새끼까지 번식이 쉽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영국에 계신 분 있으면, 저는 정말 많이 한 5-6 분한테 벌써 드렸거든요. 저도 번식한 거 또 모체만큼 커지고 있고, 그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몬스테라도 진짜 쉬워요. 몬스테라는 게다가 커지기 때문에 잎을 잘라주면서 수경하는 재미도 있고, 제가 했던 수경 100%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 추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키우는 애 중에 아주 쉬운 것들. 선세베리아도 쉽죠. 물 안 주는 사람. 좀 느리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런 거 괜찮다. 그러면은 선세베리아도 추천드립니다. 또 쉬운 애 뭐가 있을까요? 뭐 드라세나 마지나타도 좋아요. 드라세나 마지나타도, 그러니까 물 많이 안 주면 되는 애들. 저는 대부분이 물 안 줘도 되는 애들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키우고 있거든요. 파도 치는 템즈강. 와우, 오늘 물이 진짜, 이 계단 내려갈 수 있거든요. 산책로로 꽉 찼어요. 물이 꽉 찼어. 근데 몬스테라는 좀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집이 조금 좁다 그러면은 아기 몬스테라로 만족하시고, 저도 거의 키운 지 2년 반 됐는데 2배? 2-3배 됐어요. 크기가. 잘라서 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우, 여기는 보드 타는 곳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와, 비가 점점 많이 오네요.
그래서 쉬운 식물들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서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 와,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러고 오버 앰비셔스 돼가지고 매일 하나씩 플랜트를 막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금방 식택이 옵니다. 아, 나 너무 힘들어, 오버웰름 돼가지고 나 우울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 조금 잘 다지기 키워서 자신감 생겼으면 조금 한 호흡 하시고, 긴 호흡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초보 식집사이기 때문에 알고 배워가는 그 재미,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윈윈 할 수 있었던 거, 아, 여기 나무 너무 예쁘네요. 여기도 이렇게 그린이 이렇게 있어주면 좋죠. 괜히 사람들이 백화점에 얘네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홍콩야자, 맞아, 홍콩야자도 진짜 괜찮아요. 저는 팔소니는 하나 샀었거든요. 이거 과습으로 된 거를 싸게 샀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애는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데, 식물을 사실 때 뿌리를 체크를 해보세요. 뿌리를 보기 민망하다 그러면은 점원한테 물어봐서 뿌리 좀 봐도 되냐고 하고 뿌리를 체크해서 뿌리가 흰색인 걸 확인하시고 과습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제가 죽어가는 걸 사서, 그거는 이제 이미 예를 들면은 투병 중에 이제 말기 단계인 거예요. 더 이상 얘는 그냥 날짜 잡아놨어. 그런 애를 드렸으니 제가 뭐 뭘 더 한들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물 사는 것도 가장 큰 팁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셔널 시어터까지 왔네요. 내셔널 시어터. 이제 비도 오고 어디 가서 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혼잣말하면서 잘 걷죠. 사람들은 제 영상통화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뭐지? 그런 사람 없어요, 영국은. 아니, 런던은 조금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를 인정해준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안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살기는 좋아요. 편하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건물에 매력을 느끼죠. 여기도 저기 플란트들을 쑥 훑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실외 가드닝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서서히 외부도 가보려고 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실내 식물에 집중을 해보고. 와, 이거 유카인가요? 유카 꽃핀 거죠? 유카와 아이비인가? 아이비들이 늘 흐드러져 있네요. 흐드러져 있고,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저는 식물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애들만 확실히 알아요. 약간 제가 딱 하나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우지 않는 애들은 일단은 식물들 총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를 피하면서,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이 아닌 게 조금 그나마 감사한데, 금요일이면 난리 납니다. 여기 프라이데이 드링크라고 해서 금요일은 술 마시는 날이거든요. 이 음악 어쩜 좋죠? 음악이 너무 심장을 뛰게 하네요. 자, 이제 비오는 런던, 해가 쨍하게 시작했는데 비오는 런던으로 마무리를 짓니다. 아주 흔히 있는 날씨예요. 런던은 비오는 이런 날씨가 그냥 런던의 티피컬한, 특히나 만약에 가을에 겨울에 오시는 분 있으면 우비나 우산은 필수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템즈강변 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해볼게요. 와, 저기 생폴까지 보이네요. 생폴. 스카이가든은 안 보이죠? 스카이가든 보이나?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줌을 조금 해볼게요. 줌, 3대 줌. 자, 생폴 보입니다. 아름다운 생폴. 그리고 뿌옇게 변한
가까이 있으니까 어지럽네요. 뿌옇게 변한 런던의 하늘. 자, 여러분, 이렇게 식물 토크 해봤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식물 유튜버가 된 제 수다도 들어주시고, 또 런던에서 친구와 이렇게 함께 산책하는 듯이 방송할 수 있어서 이것도 참 재밌고 즐겁네요. 다음에 또 이렇게 원하는 장소 있으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한번 가볼까 하니까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저 어디 갔다 왔었는데 거기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현재 모습. 그러면 남겨주세요. 제가 여건이 되는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샤인 런던 식집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얘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Bye. See you. 자, 불이 들어오고 있는 런던 아이 엑스트라로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야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는 런던 아이 뒤에 있는 작은 가든이라고 하기에 조금 식물이 없죠. 너무 민둥산. 나무만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도 언덕도 좀 있고, 런던 아이 탈 동안 기다리는 장소예요. 런던 아이 오시는 분 올 때마다 타기 좀 그러니까. 자, 이제 야경이 시작되고 있는 런던 아이 풍경입니다. 오늘 비가 무지 왔어요. 비가 안 왔어도 좋았겠지만 와서도 좋습니다. 이게 런던이니까요. 자, 이제 저는 공연을 보러 정말 갑니다. 자, 여러분 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